안녕하세요. 부처와 신선이 되는 길 용어 비결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구한말 선조들께서는 신인 합발을 통해 누구든지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는 시대가 도달했다. 말씀들을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지금 거의 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이 신인 합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신과 인간이 합해서 몸 안에다가 하나의 존재를 탄생을 시키는데 그게 우리 몸 속에서 형성되는 신태 영화라고 하는 거죠. 아이가 하나가 형성이 돼서 몸 밖으로 이렇게 출산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몸 밖으로 출산하는 우리 몸을 자궁으로 삼아서 몸 밖으로 출산하는 이 아이는 이제 빛의 육체를 가진 이 아이가 바로 신인 합발의 결과로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어난 요 존재를 신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석가모니 같은 존재, 이게 석가모니라고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그러니까 이게 석가모니가 이 겉에 이 몸이 이 석가모니가 아니고 요게 원래 석가모니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는 부처 불교적으로 보면은 요거는 고타마 실탈다라는 존재고, 고타마 실탈다. 요게 석가모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게 현실에 있는 섹션을 석가모니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는 연구를 한 바로는 요게 석가모니, 화신불이자 법신불, 이렇게 드러난 존재가 바로 요 석가모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천지가 원래 고타마 시달다라는 우리 육체, 여러분의 육체도 원래 천지가 만들어낸 거죠. 하늘과 땅이 만들어냈는데 천지로 인간이 탄생을 했는데, 이것은 천지가 인간의 바깥에 있어가지고 창조한 인간이 우리 자신이고, 천지가, 그러니까 대우주가 만든 소우주가, 그러니까 요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대우주라는 건 뭐예요? 대우주가 만든 소우주가 지금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는 인간 속에 천지가 형성돼서 인간 속에 천지가 들어와서 합해서 새로운 인간을 만드니까, 이건 뭐예요? 소우주 속에 대우주를 만들고, 소우주 속에 대우주가 구성이 되고, 다시 그 안에 또 하나의 소우주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소우주가 인간이니까, 대우주는 이 천지니까. 근데 천지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합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 속에서 들어오면 이제 대우주가 우리 소우주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우주를 기초로 해서, 사람 속에 들어온 대우주를 기초로 해서 또 소우주라는 또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둘이 되는 거죠. 하늘도 두 개고, 땅도 두 개고, 사람도 두 개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결국에 우리 사람 입장으로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두 개가, 이 사람 고타마 시달다와 석가모니가 있듯이 이렇게 두 개가 돼서, 요 석가모니 안에 요게 바로 천지인 삼재가 하나로 합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인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천지인이 합한 존재라고 해서 이걸 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삼자를 쓴 합한 존재. 그래서 이걸 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건괴, 건금을 표현한 건데 3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한 거. 천진 삼재가 합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상징 기호가 요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이 존재가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이 누구든지 이제 이런 때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기존의 선도 이론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방식 자체가 어떤 수련 이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요즘에 뭐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이 수련하시는 분들이 뭐 수련하는 것이 뭐 일단은 뭐 건강을 유지를 하는 정신적 건강이나 정신과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양생의 수단이라는 거죠. 양생의 수단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원래 선도의 목표는 몸 안에서 결태를 한 뒤에 이 아이를 출산시키는 것이 원래 선도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래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 수련을 통해서 이것을 도달을 하는 이론이 사실 기존의 선도잖아요. 통해 도달하고 한다고 할 때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 수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초인적 수련이라는 거, 초인적 수련. 초인적 수련이라는 거는 굉장히 곧또 이 수련 과정 자체가 상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소수들에게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서 지금의 선도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누구든지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건 보편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의 수련자, 특정 고도의 수련자만 신선이 되는 게 아니고 특정의 고도의 수련자만 신선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여기는 분명히 어떤 메커니즘상의 어떤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기존의 선도 이론에서도 뭔가 메커니즘상의 큰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게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치를 제가 규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 어떻게 특정한 수련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쉽게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될 수 있냐,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저하고 같이 이렇게 탐구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지난 강좌들에서 계속 본 거 중에 용호비결이라고 하는 이거는 특정의 고도의 수련자의 수련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의 고도의 수련자의 수련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이해를 하고 요걸 토대로 해서 이 특정한 고도의 수련자만 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도 다 그렇게 부처가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걸 또 이렇게 이걸 토대로 해서 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순서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구한말의 우리 선조들은 누구나 다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된다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특수 이론으로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 이론으로 따지면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도 이론은 특수 상대성 이론이야. 근데 일반인들도 다 된다는 건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개념을. 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냐, 이제 이 연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특정의 고도의 수련자가 공유했던 개념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용호교구 이론이기 때문에 이 용호교구 이론을 더 깊이 알아야 되네. 좀 더 깊이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용호교구는 사실 신인합발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용호교구는 신인합발인데, 신인합발에 대한 구체적 선도 이론인데, 요거를 이제는 기존에
선도에 관련된 책자에서 이렇게 발췌를 해서 우선 보겠습니다. 이 용어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용어가 뭔지. 자, 여기에 이제 성명규지하고, 해명경을 기초로 우선 보려고 합니다. 볼 때, 제가 이제 선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명규지하고 해명경, 태열금화종지, 청기비문 뭐 이런 거 좋은 책들이에요. 또 인터넷에도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삼성공이론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인터넷에도 완전히 공개가 돼 있고 저도 거기서 가져온 거니까 이것도 치밀하게 잘 돼 있어요. 이론 구성 자체가. 그런데 여기는 이제는 상세하게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책자를 보면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규지의 그 용어교구론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우선 먼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용과 호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용어교구다라고 하는 용어교구론이라고 그 성명규지 이게 성명규지는 그 명나라 때 나온 그 윤진인의 제자라는 분이 쓴 책인데 여기 그 번역하신 분 이윤희 씨인가 요 분이 잘 번역한 책도 있고 아마 다른 책들도 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을 거로 제가 봅니다. 전 요 책을 봤어요. 요 분이 쓰신 요 책을. 그 보면은 용어로서를 이걸 보겠습니다. 여기 용과 호랑이가 여기도 그림을 보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호랑이와 용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솥에다가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솥에서 용과 호랑이가 합하는 거죠. 합하는 교구하는 자신의 요소들을 보내서 여기서 합해서 만들어내는데 이 합해서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이 안에서 나오는 걸 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단의 그 씨앗인데 사실은 씨앗 이걸 이제 진종자라고 해요. 진종자 진짜 씨앗 진종 이 진종이라는 게 있는데 진종이라는 건 진짜 씨앗 진짜 씨앗이라기보다는 진이 되는 씨앗이 참된 씨앗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된 씨앗 참된 씨앗인데 이 참된 씨앗이 원래 이것은 그 천진이라는 천진 삼재가 존재하기 전에 원래 이 우주를 만들어낸 좀 파생시킨 원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태초의 근원의 씨앗, 근원 씨앗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근원 씨앗을 통해서 이 근원 씨앗이 단입니다. 근데 이 근원 씨앗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몸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론이 이 근원 씨앗을 만들어내는 이 이론이 일단은 첫 번째 용어교구로 이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주의 본원, 우주가 원래 그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만들어내는 원래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야 돼.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사람 속에 사실은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동을 시키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근원 씨앗이 있는데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활동성 있게. 그러니까 이 씨앗이 어떻게 되냐면 봉인돼 있다거나 봉해져 있다. 봉해져 있다. 그러니까 봉해졌다는 건 뭐예요? 감춰져 있는데 봉해져 있다. 봉해진 씨앗을 활동하게 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그 용어교구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는 용어 교구 성명규지 요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용어 교구도 36 용어 교구도 성명규지 여기에 보면 흰 얼굴의 신랑은 백호를 타고 푸른 옷의 여자는 청룡에 앉는다. 납과 순이 솥에서 만난 후에 한 번은 그 속에서 문을 닫아 걸고 있게 된다.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용이 범에게 내불고 용이 범에게 이렇게 내불고 범은 용의 정을 흡수한다. 서로 먹고 마시니까 마시면서 합하고자 한다. 마시면서 합하고자 한다. 남녀가 서로 순응하여 사랑으로 흙을 머금는다. 이렇게 되고 자웅이 섞여서 끼리끼리 물을 준다. 범은 서쪽에 용은 동쪽에 있다. 동룡서호가 서로 다툰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 부드럽게 녹아 합해져서 만약에 부드럽게 녹아서 용해가 돼서 마치 물과 기름이 이렇게 합해지는 것 같아요. 완전히 합해져서 한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순식간에 신선이다. 신선이 된다. 이때 신선이 된다. 젖먹이 소녀가 나란히 나오면 황파의 이끌림을 받아 방으로 들어간다. 구름이 오르고 비가 내리고 나면 어느덧 동쪽에서 붉은 해가 돋는다. 자, 요 구절을 요 밑에서는 이제는 이 성명규지를 쓰신 분은 이 원문이 없어서 원문을 제가 중국 사이트에 가가지고 중국 애들 그 사이트 가서 거기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게 원문을 이제 요즘은 다 간체자를 쓰니까 간체자를 이렇게 해놓은 거를 제가 그러니까 원문 이 용자를 이렇게 씁니다. 요즘에는 간체자 용자는 이렇게 쓰는데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어 교구라고 하는 건데 용자를 우리하고 용자 간체자가 틀리죠? 간체자에 익숙해지는 것도 이렇게 써요. 용자를 간체자로. 우리는 번체자 쓰잖아요. 한국 사람. 한국이나 대만은 이렇게 용자를 이렇게 쓰는데 우리 분명히 용자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번체자로. 자, 이렇게 해서 용어교구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교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거는 이제 용어교구 지금 이제 글자를 쭉 읽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게 전혀 이게 여기 좀 마치 뭐 이렇게 했는데 이치로 보면은 남녀가 서로 순응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뭔가 이게 섞어서 이렇게 뭐가 되는 이런 걸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금방 이치를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되게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용과 호랑이의 이렇게 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청간, 갑을 청룡, 경신백호인데 이게 청간으로 하면은 좀 복잡해지니까 지지로 다 통일해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러분 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게 수레바퀴인데, 그러니까 사람과 하늘이 합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수레바퀴고, 이제 하늘의 수레바퀴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은 수레바퀴가 두 개가 되는데요. 두 개가 될 때에
두 개가 될 때의 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지지로 진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진, 이게 용. 그 다음에 여기 그 호랑이는 여기 술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용. 그래서 이 용호가 만나는 건데 호랑이는 사람의 수레바퀴에 있고 용은 하늘의 수레바퀴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수레바퀴를 이거를 그 선도에서는 진리의 바퀴 요 수레바퀴를 표현하기를 선도에서 뭐라 그러면 천기라고 하는 거예요. 천기. 하늘의 깃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기.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돌려면 먼저 천기, 하늘의 깃틀, 이 수레바퀴를 몸으로 장착시키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 천기 비문이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천기 비문이다고 하는 것은 천기라고 하는 게 천기의 비밀스러운 어떤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문이 무슨 문이냐는 건 이 비밀스러운 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는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일단 천기에 있다 이게 그게 천기에 있다 이게 천기. 그러니까 이 천기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깃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의 깃틀은 하늘의 수레바퀴라고 해요. 하늘의 수레바퀴. 그래서 이 하늘의 수레바퀴가 몸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법륜이라고 해요. 불가에서는 이것을 진리의 바퀴라고 해요. 진리의 바퀴. 이것이 법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륜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이 수레바퀴가 그 수레바퀴를 이렇게 잡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이 수레바퀴를 몸속으로 잡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 기존 이제 선도 이론에서는 이 수레바퀴를 사람이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잡아들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한말 선조들께서는 이 수레바퀴가 자연스럽게 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온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몸속엔 이미 수레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는 지금 사람 몸속에는 수레바퀴가 이 천기가 하늘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다. 이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여러분의 몸에서 돌고 있는 이 수레바퀴는 지금 여러분의 몸이니까 실체적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 하늘에 있는 수레바퀴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한 차원 높은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늘의 수레바퀴는 또 다른 시공간이에요. 이게 또 다른 시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인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상계에서는 이 수레바퀴가 돌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모르지만은 여러분 몸 안에서 그러니까 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도 여러 층이 있는데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몸은 피지컬 바디만 인식하고 있을 뿐이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 개의 그 계층의 레이어로 돼 있어요. 플레인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계층의 레벨로 이렇게 돼 있는 한 층이 높은 세계에서 수레바퀴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지컬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속에 있어도 모르는 거지. 그게 돌고 있는 게. 근데 이게 돌고 있다, 이게 지금. 이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게 이제 여러분 몸속에서 이렇게 계속 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돌고 있고, 또, 여러분 몸에선 또 뭐가 돌고 있어요? 여러분 몸은 이 수레바퀴니까 이게 여러분 원래
본래 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레바퀴 바깥에 있는 수레바퀴도 계속 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돌고 있고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수레바퀴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막 돌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그 매칭이 잘 안 돼. 이게 어떤 그 서로 다른 시공간이 막 그 얽히면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예, 이 용호가 만나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있는 중에 용호가 만나야지만이 만나는 그 때가 딱 돼야지만이 이게 문이 열리는데 문이 또 여기에 이 호가 있는 요 자리에 요 술이 있는 자리에 문이 있어요. 술해가 무슨 문이 있냐면 여기에 그 여기 천문이 있어요. 천문. 그러니까 여기가 술해를 천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술해가 그러니까 여기가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이 있어. 그다음에 여기 진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진사에도 문이 있고 여기 진사문이 있고 여기도 술의 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문들이 있는데 술에 있는 문을 천문이라고 하고 이 그 진사에 있는 문을 여기를 그 지호라고 해요. 지호. 여기 진사를 자축이며 이하를 지호. 지는 그러면 이 천문과 지호가 있으니까 이게 이 호자가 이렇게 씁니다. 자, 지호. 요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두 개의 문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 세계에서도 수레와 진사가 있으니까 여기도 천문과 지호가 있고 요 하늘의 세계에서도 여기 수레 천문과 지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문이 있단 말이에요. 양쪽 세계에 각각 두 개의 문씩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할 때 술과 진을 이렇게 딱 잡아놓은 거예요. 잡아놓은 게 왜 잡아놓은 거냐면은 이게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 문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이 열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양쪽에 이거 문이 열려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쪽에 있는 정이라는 요소를 기화시켜서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를 신으로 바꿔서 여기서 이 세계에서 아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렇게 하늘의 아이를 만드니까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 여러분은 지금 땅에 있는 존재란 말이야, 땅. 근데 이 태어나는 아이는 여기 있는 아이는 뭐예요? 요 아이는 하늘에 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늘 인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하늘에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요쪽 공간에다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몸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오는 요거 있잖아요. 요게 바로 사람 만들어내는 그 사람의 사람 하늘에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요 지금 여기서 가슴에서 여기 저 맨 밑에서 6개 올라가는 게요.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문지호가 문이 열리고 닫히는 위치가 수레와 진사인데 그러면 술해가 천문, 자 진사가 지호. 그러니까 이게 문이 마주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곳에 용호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신유술이 서쪽이니까 요거는 서쪽. 그러니까 신유술이 서쪽이니까 여기는 서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서백호라고 그래서 서백호. 여기는 동청룡이 되죠. 이쪽은 임묘진이 동청룡이란 말이에요. 동쪽이니까 동청룡.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위를 집어넣어서 동청룡과 서백호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각각 이제 할당되는 거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문이 있고 각각의 할당되는 요소는 서백호는 청룡은 태양이, 서백호는 달,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인묘지는 뭐예요? 인묘지는 인시가 새벽 3시에서 5시에, 묘시가 5시에서 7시, 진시가 7시에서 9시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네? 태양이 떠오르는 태양이 지배하는 낮이란 말이야. 낮으로 올라가고 있잖아. 낮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태양이 지배하게.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지금 이 공간에서 이쪽은 태양의 기운이 올라가고 있고, 태양이 지금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건 어때? 이쪽은 지금 밤이야. 유시가 오후 5시에서 7시, 여기 술시가 7시에서 9시니까 점점 밤 깊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술시는 이제 저녁이 되고 이제 밤이 되는 거예요. 밤으로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니까 이때는 이제 달이 지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으로 볼 때, 빛의 두 개의 광명체로 볼 때 이쪽은 달, 이쪽은 태양.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하늘의 세계에 있는 천계에 있는 태양과 이쪽 세계에 있는 그 달과의 어떤 교섭작용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수은이다 이렇게 얘기해. 수은, 물질적 요소로. 달은 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질을 이렇게 교합을 한다고 볼 때 이쪽에는 수은의 기운이고 이것은 달은 납이다. 그러니까 수은과 납의 특성은 뭐가 있어? 납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단 말이에요. 딱딱해요. 그렇죠? 근데 수은은 어때? 수은은 액체 금속이잖아요. 수은이 액체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이렇게, 그러니까 달은 고체잖아요. 달은 고체잖아요. 딱딱하잖아요. 태양은 뭐예요? 기체잖아요. 기체잖아요. 태양은 수소하고 헬륨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기체, 사실 거의 기체와 같은 상태의 그것이 뭉글뭉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수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데 수은도 금속은 금속이잖아. 근데 이 왜 이렇게 금속적인 요소로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수은이 금속이 돼야지 금속과 합할 수가 있는 것이지, 고체가 기체가 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액화된 어떤 그런 고체 형식으로 이걸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합하기 위해서 물질이 수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치로 보면 이걸 성이라고 합니다. 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 그 다음에 여기를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과 성명. 그래서 목숨명.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천성. 이게 하늘이니까 하늘의 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성. 본성, 천성. 이 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육체적인 물질적인 거니까 어떤 오래 살고 일찍 죽고 그런 목숨과 관련된 거니까 명. 그래서 성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개가 합한다고 하는 것은 성명이 합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명이 근원에서 합한다, 뿌리에서 합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청룡을 뭐로 보냐면은 이 팔괘상에서 동청룡을 리괴로 봅니다. 리괴. 왜냐하면 태양이니까. 리괴. 보겠습니다. 요게 자, 동청룡 리괴. 요게 이제는 괴라고 할 때 리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불을 뜻해요. 태양을 뜻하는 거예요. 괴가. 그 다음에 감은 물을 뜻하고 달을 뜻합니다. 달을 뜻해요. 감, 물. 그러니까 요건 물. 이건 불이다. 불이죠. 불과 물. 그러니까 이게는 화수 개념으로 보면 이제 화와 수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흙으로 보면 이건 기토다 이렇게 하고, 기토는 10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토인데 뭐냐면은 1이 0으로 갔다 0이 다시 1로 나오는 이 기토를 태양지부다 이렇게 해서 태양지부. 그
다음에 이것은 무토다 이렇게 하는 무토, 오무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합하면 15토가 되는 거예요. 오무토, 무토, 무토, 기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이제 요소들이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면은 좋다. 이게 그래서 자, 그리고 요거는 이것은 기토리는 뭐냐면은 태양이니까 날아가는 새니까 이건 까마귀다 이렇게 보면 까마귀. 이거는 토끼다 이렇게 보는 토끼. 달토끼라고 해 달토끼. 달이 있으니까 달토끼 토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까마귀다 그럽니다. 새다 새인데 까마귀로 보는 겁니다. 까마귀고 이것은 토끼다 이렇게 해서 달토끼다. 이것은 태양까마귀. 태양까마귀라는 건 뭐냐면 태양은 여러분이 태양이 왜 이렇게 폭발하지 않고 동그란 형체를 유지하냐면은 태양 안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중력이란 잡아당기는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 이 괴를 잘 보면은 뇌괴를 잘 보면은 여기가 뚫려 있잖아요. 뻥 뚫려 있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사실 태양의 그 체는 이렇게 겉에 있는 양이지만은 그러니까 체는 실제적인 그 쓰임의 그 기본 핵심적인 요소는 요 안에 있는 이 중력이에요. 요게 뻥 뚫려 있는 요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태양 속에 있는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뻥 뚫려 있는 요게 블랙홀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블랙홀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이트홀 속에서 블랙홀의 작동이 더 중요하게 보는 거고, 이것은 역으로 블랙홀 속에서 화이트홀을 작동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니까 바로 감이란 말이에요.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태양 속의 까마귀, 그러니까 이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요 안에 있는 검은 요소, 블랙홀의 요소를 더 깊이 본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달토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람이 하늘과 이렇게 합할 때, 사람인가 하늘과 합할 때 이렇게 양쪽에 그 동청룡과 서백호로 해가지고 요 동쪽이니까 이쪽은 또 봄이고 또 요쪽은 서백호는 지금 가을이랍니다. 늦가을, 늦봄. 한마디로 늦가을과 늦봄이에요. 양쪽이 상징하는 게.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는 합하게 되는데 이 용어가 합하는 공간이 그 두 개가 이렇게 어울려지는 공간이 바로 거기가 현빈일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현빈일규.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게 합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현빈일규. 용어가 합하는 곳이 현빈일규다. 것이 현빈일규. 규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에요. 구멍. 어떤 구멍에서 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규, 구멍규, 구멍에서 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동청룡의 그 기운과 서백호의 기운이 합해. 두 개가 합하는 거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에 우리가 정북찬 선생이 얘기할 때 여기서 뭐예요? 폐기, 현빈일교, 태식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 이때 폐기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구멍 속에다가 용어의 기운을 넣어서 합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폐기가. 그렇죠. 폐기라는 거니까 용의 기운과 백호의 기운을 합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구멍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 이 솥에다가 이렇게 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솥에다가 이 솥이라는 요 솥이 바로 현빈일규가 있는 곳이겠죠. 여기서의 개념은 솥의 위치도 계속 변합니다. 변하는데 일단은 그 진종자가 생성될 때는 현빈일규라는 그것에서 이렇게 뭉쳐야 되니까 두 개가 그러니까 두 개의 기운을 한 곳에다가 뭉쳐서 봉해서 봉인해가지고 합하면은 이것이 하면은 그것이 그 진종자가 산출이 되는데 그 진종자가 산출이 되는 이 공간이 현빈일규다.
그렇게 진종자가 나왔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정북찬 선생께서는 태식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태식은 사실 진종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게 일단은 진종자를 기초로 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종자가 종자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종자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어떤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태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종자로 그냥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종자, 그러니까 어떤 기운들을 양쪽에 패해서 하나의 구멍 속에 넣어서 합친 뒤에 그걸 현빈일규라고 하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그 위치가 있는데 그 합쳐서 그걸 태식 진종자를 산출한다. 이럴 때 그것이 우리 몸의 위치에서 어디냐, 그 위치가 하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차크라로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황정이 바로 거기서 합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 합해져 가지고 여기서 그 위치적으로 그렇다. 우리 몸의 위치적으로 여기서 합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계가 있고 여기서 감계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사실 리계가 이쪽에 있다고 제가 하는 것은 이쪽에 태양신경총, 그 태양총, 여기 그 태양총, 솔라 플렉서스 차크라잖아요.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 플렉서스, 태양의 어떤 그런 이게 이렇게 발산하듯이 여기 어떤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있어 여기 요거를 잡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리계가 있고 여기가 감계가 있어가지고 여기로 빛을 쏴가지고 여기서 여기 있었던 종자가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여기 맨 밑에 그 종자가 있었거든요. 감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었던 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완전히 어떤 구성을 보는데, 이럴 경우에 여기 있었던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난자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뭐예요? 정자가 들어오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신의 정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합한다 할 때 여기가 바로 현빈일규가, 일단은 현빈일규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빈일규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게 아니고, 현빈일규는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그 워물과 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도 현빈일규고 여기도 현빈일규고 그러니까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다 현빈일규가 작동하고 있는 곳이에요. 사실 이 규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고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게, 그게 작동하는 그때를 현빈일규로 본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하단전이 현빈일규냐 상단전이 현빈일규, 상단전 여기도 현빈일규고 여기도 현빈일규예요. 근데 일단은 아래쪽에서 현빈일규가 아래쪽에서 없었던 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없었던 구멍이 열리면서 그 구멍으로 이 태양의 용의 정과 범의 이 호랑이의 정이 여기서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합해서 여기서 진종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여기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소주천을 돌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그런데 이 목표 자체가 진종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죠. 바로 이렇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비결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는 지금 제가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합해지는 이치를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럼 동청룡과 서백호가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청룡은 이거를 뭐로 보면 정자다, 이렇게 보시면 정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난자가 돼서 정자와 난자가 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정자가 난자로 가가지고 난자와 합해지면은 수정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진종자라고 하는 건 수정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정난이 만들어지면은 그 수정난이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진과 술 사이에 이렇게 양쪽이 만나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죠. 이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게 현빈일규라고 하는 거죠.
여기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만나서 여기 공간에서 만나서 그게 이제 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토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토끼굴에서 만나가지고 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토끼가. 자, 요런 그림 보면 여기 알 들고 있잖아. 지금 토끼가. 이게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고 이 이치를 설명한 건데요. 자, 여기가 지금 자축인묘잖아요. 묘로 더 알이 올라오는 거라고요. 사실은 이 묘. 그래서 토끼를 그려놓은 건데 이게 이치가 어떻게 되냐면 요 진에서 술로 먼저 가서 술에서 하나로 합해진 뒤에 다시 묘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진술이 여기서 거의 여기서 술에 그러니까 이 묘, 진술의 그 정중앙에서 만나서 한 뒤에 그러니까 진이 술로 약간 넘어가서 만나서 섞인 뒤에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알로 만든 뒤에 그러니까 여기 정자가 난자 속으로 들어간 뒤에 수정난이 된 뒤에 다시 토끼굴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의 그 기운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여기서 먼저 알이 된 뒤에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진이 술로 갔다가 그러니까 먼저 용이 호랑이가 있는 곳에 갔다가 그러니까 정자가 난자 쪽으로 가서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서 합해진 뒤에 다시 그 수정난이 된 뒤에 다시 이쪽 세계로 다시 넘어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넘어올 때 그러니까 요 들락날락 하는 요 공간이 요게 토끼굴이라는 거예요. 토끼굴. 그러니까 여기 토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위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진종자가 산출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용어의 그 위치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이걸 가지고 무슨 호흡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얘기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호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때 이제는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되냐면은, 빛의 작용에 의해서 됩니다. 빛의 상호작용에 의해 진행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 용어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 교구 현상의 그 근저에 깔려있는 메커니즘은 빛의 상호작용, 곧 태양과 달의 그 빛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알이 생성이 돼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진종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빛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빈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빛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몸이 용어 교구가 사실은 주도가 되기 때문에 용어 교구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은 빛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을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